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한 종목들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노레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3% 하락, 영업이익은 38% 하락, 당기순이익은 23% 하락으로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이전 실적도 확인해 보시면요. 최근에 지금 거의 작년부터 매출액 영업이 꾸준히 증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네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노레이는 보시면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구를 연구 개발 제조하여 판매 중이다. 그래서 이게 크게 매출이 갑자기 하락할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 안정성이 좀 확보된 종목이긴 하거든요. 보시면 최근 5년치 보시면 2020년에 잠깐 하락했지만 거의 뭐 이게 뭐 IT 반도체처럼 매출이 뭐 급나고 이런 업종은 아니니까요. 보시면 뭐 3분기에도 좀 하락했지만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하락한 게 조금 안타깝네요. 보시면 거의 2020년 말고는 영업이 거의 하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 보고서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지만 아무튼 매출액 하락에 기인한 영업이익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이 종목 같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나오는 종목이고 ROE도 1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준투급 종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종목 보시면 항상 제가 이제 자주 보는데 보시면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마이너스 차입금이니까 뭐 마이너스 차입금 아닌 회사면 좋지만 크게 이게 안 늘어나거든요. 제 현금 흐름별 저 보시면 그래도 100억 이상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지출이 엄청 크지 않지만 이 들어오는 현금에 비해서는 없다고 말 못하겠거든요. 보시면 이때는 80억 들어왔는데 한 40억 쓰고 100억 들어왔는데 한 50억 쓰고 150억 들어왔는데 한 80억 쓰고 지금 100억 들어왔는데 30억 쓰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자본 지출이 아주 적다고는 말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이 이제 좀 증가하니까 그걸 조금 뭐 이해할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매출 자체도 보면 물론 시총 자체가 적은 종목이라서 매출이 이제 크기는 힘든데 매출이 한 800억 나오니까 PSR이 1이 넘는 거죠. 자본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총이 어느 정도냐 이걸 따진 게 PSR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뭐 월차트로 보면 뭐 월차트나 주차트랑 똑같은 상황인데 상장이 2018년도여서 이 종목을 보유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크게 수익 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갇혀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꾸준히 그 매출 영업이 이런 게 증가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이 갇혀 있는 이런 가격대를 좀 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적이 이번에 좀 안 좋아서 좀 그러네요. 1차트로 보시면 외인도 크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너무 적은 탓도 있고 물론 그 전에 매출액이 좀 적어요. 매출이 적은 탓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 못하죠. 현금이 잘 안 쌓이는 기업이에요. 보시면 많이 계속 돈 쓰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매출액 증가하니까 거기에 걸맞춰서 돈을 계속 쌓아 보니까 그 매출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 이제 생산 시설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170원 작년에 170원이니까 2%가 안 되죠. 배당이 엄청 큰 건 아니고 배당이 뭐 그래도 1% 이상을 주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중이라면 네, 주가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매력적이 되잖아요. 갭이 점점 커지니까. 근데 이번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5분기 실적 좋은 거하고 4분기 실적 좋은 거, 3분기 실적 좋은 거, 2분기 실적 좋은 거, 1분기 실적 좋은 거 중에 저라면 제가 돈만 사려면 갭이 커지는 것은 5분기 실적 좋은데도 주가가 아직 가만히 있는 종목을 사겠죠. 저라면 먼저 많이 매수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실적이 좀 하락한 것은 좀 안타깝네요. 근데 뭐 장점은 항상 이게 이제 이 업종 자체가 크게 매출 하락할 그런 업종 아니거든요. 꾸준한 업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디칼과 덴탈 부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 간 시너지 창출을 이루고 있음. 아무튼 회사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현금이 안 쌓이고 좀 그러네. 좀 정체돼 있다고 볼까나. 근데 이제 주가가 막 뭐 이렇게 PBR 1.0 아래로 떨어진다면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보시면 2020년도 장이 안 좋을 때 보시면 1.0 거의 1.0 실질적으로 1.0보다 좀 높았겠죠. 3월달이니까. 그래서 1.0 아래로 나오면 매력적이에요. 5,900원이 5,900원 한 6,000원까지 떨어진다면 되게 이제 뭐 실적이 뭐 급락한 건 아니니까요. 매력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엄청 매력돼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이 펀은 작년 순익 기준이니까 지금이 퍼가 그래도 10 아래이긴 하네요. 이 종목이. 아무튼 실적이 좀 안 나온 게 좀 안타깝네요. 이번 종목은 바텍인데요. 우선 실적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매출액이 19% 증가, 영업이익은 9% 증가, 당기순이익은 23% 증가. 그래서 매출이익이 거의 990억, 영업이익은 190억.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236억. 그래서 꽤 잘 나온 거죠. 이게 잘 나온 편이에요. 보시면 잠깐 기사를 보시면 바텍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갱신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53,000원 유지, 전일 종가 31,500원. 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시장 기대치 상회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갱신. 그래서 잘 나온 거죠. 꽤 잘 나온 거고 보시면 최근 실적도 꾸준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요. 작년부터 2020년도에 좀 안 좋았고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와 매출액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 상황이 어떠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 보통 요즘에 주가가 1년 신곡 그러니까 높은 가격 대비 최근에 가격이 한 반토막 이상 난 종목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물론 실적이 좋아서 안 떨어진 것도 있지만 낙폭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만약에 뭐 싼 가격에 샀다 그러면 홀딩을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이제 이걸 매수하려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 그런 관점이 좀 다른 거니까요. 보시면 마이너스 차익금도 증가 중이네요. 그렇죠? 현금 영업 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이 꽤 크죠. 꽤 큽니다. 꽤 큽니다. 이게 400억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본주 지출은 이전 제노레이하고 비교는 되죠. 제노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대비 자본 지출이 꽤 규모가 적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자본 지출에 비해서 월등히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쌓이겠죠. 단점은 지배 기업 주주 지분하고 비지배 주주 지분 좀 나눠진다는 건데
그 크게 뭐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이 종목은 워낙 그 비지배 지분이 적으니까요. 정보 상태 한번 볼까요? 쭉 관계 기업 지분 투자를 계속하고 있네요.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종목이 지금 4천억대예요. 4,700원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시총, 거기에 걸맞는 자산 상태를 이루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동금 자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위로 보시면 여기 재고 자산하고 매출 채권이 거의 1,600, 1,70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자산은 좀 적죠. 그래서 엄청 훌륭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단 말은 차마 못하겠고요. 다시 이제 관계 기업 지분 자산이 또 600억 있으니까 좀 남다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관계 기업 등 지분 관련 투자자 이거 지금 엄청 큰 거 아닌데 이렇게 막 투자를 해버리면 이런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심플하게 되게 좋아요. 딱 직관적으로 이 시총에 이런 재무 상태, 이런 현금 흐름 그럼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기업 등 지분 관련 투자 자산이 있으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크게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주가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명한 게 좋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그런 게 있고 뭐 그래버리면 좀 쉽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정수기업, 관계기업 관련 손익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30억씩 나오니까 좀 썩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600억 투자인데 30억 나오면 꽤 큰 거네요, 그렇죠? 보면 이제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이 0 나오잖아요. 영업이익하고 세전 계속 사업이익 딱 비교해시면 항상 영업이익보다 이게 커요. 그래서 뭐 좋은 거죠. 보통 이게 수익이 보시면 이제 외환이익이 들어가네요. 외환이익이 좀 들어가고 관계기업 지분 손익이 꽤 들어가죠. 근데 이때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안 좋은데 비용이 이때 뭐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회성이 있었고 이제 이런 일회성 비용이 있으면 이제 바로 영업이익이 흑자에서도 바로 적자가 되고 이러거든요. 우선 보시면 이게 외인이 보시면 꽤 있죠. 외인이 30%, 28% 갖고 있으니까 꽤 있는 거고 작년 한 18%, 작년 상반기 한 18%인데 지금 외인이 28% 있어서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거죠.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뭐 20%는 안 되지만 19%도 꽤 높고요. ROE도 20% 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대한 평가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장이 꽤 됐네요. 그쵸? 2006년도에 상장한 다음에 2011년, 12년대에 밑점 찍고 그다음 한번 주가 레벨업 했네요. 이때 시총이 뭐 1,000억 아래였네. 1,000억 아래에서 거의 5,000원짜리가 거의 5만원까지 10배 올라간 거예요. 이게죠. 이렇게 한번 주가 레벨이 한번 크게 있으면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요. 여기서 떨어지면. 왜냐면 뭐 어떤 사람든지 저점 사서 올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만약 수익 실현을 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막 계속 받쳐지면 뭐 이게 계속 높은 주가에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뭐 던지고 좋은 종목도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뒤로 받쳐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를 지금 이게 2015년, 16년도에 5만 원으로 최고 가치인데 지금 벌써 7년 전인데 그 가격을 다시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안 봐도 뭐 알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까지는 받쳐주지 못한 거죠. 주가 상승은 10배인데 거의 10배에 가까이 되는데 기업 가치는 그렇게 증가를 못했으니까 몇 년 횡보한 거고요. 특히 이제 저도 예전에 경험했지만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한 종목은 실제 엄청나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 가격을 못 들고 계속 횡보해요. 왜냐면 뭐 이제 이건 사담이지만 이걸 누군가 오버해서 올린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이렇게 갑자기 뭐 9배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업 가치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많이 올렸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올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때도 물론 비쌌을 텐데 지금 여기 5년치 나오니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실적이 정말 개선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몇 년 횡보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참 좀 하시고요. 아무튼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전 2015년, 16년에 워낙 고가를 때린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장기간 횡보하는 거예요. 이 장기 횡보는 굉장히 길죠 지금. 물론 여기 사서 이거 먹겠다. 이거 꽤 높은 수익률이긴 한데 길게 보면 이렇게 좀 계속 횡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격이 좀 애매해요. 이렇게 많이 낙폭이 막 여기가 떨어졌더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러기도 쉽지 않겠죠. 왜냐면 실적이 워낙 개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라면 저는 이제 보통 가급적 단기 매매 안 하려고 하잖아요. 편안한 투자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겠죠. 당연히 실적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100% 올라간다. 3만 원짜리 3만 원 샀어요. 그럼 6만 원 때려야 되잖아요. 6만 원은 지금 거의 8년째 못 때리고 있잖아요. 5만 원이 최고짜니까.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잘 주가 상승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적이 정말 계산하지 않은 이상. 그건 뭐 이 주식팔 세계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물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제 여기 주가 올렸다가 빠져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올리고 새로 뭐 주가 올릴만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이 고가를 잘 안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죠. 기업 가치 계속 상승하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게 4천억짜리니까 이게 몇백억짜리 4천억짜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돼서 막 돈이 엄청 쌓이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 200억, 600억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이 지금 어디 갔죠 이게? 지금 600억 벌었으면 지금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죠. 작년에 600억 영업이익. 근데 보시면 투자를 여기 투자하고 현금 흐름이 어디 갔죠? 600억, 500억 순이익이 500억 들어왔는데 순이익이 500억이고 영업 활동은 현금이 400억 들어왔단 말이죠. 나간 거 한 100 몇십억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돈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차입금도 안 갖고 있네요. 갖긴 하지만 많이 더디고 이게 매출이 막 폭발한다. 그럼 거기다 돈을 써야 되니까 매출 증가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막 팍팍팍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때 막 거의 400억 들어왔으니까. 근데 현금 흐름은 그렇게까지 좋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좋은 기업 맞는데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지금 낙폭도 적어서 여기서 100% 먹겠다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시기는 솔직히 2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떨어진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 다시 2만 원 뚫으면 실적 좋아서 뚫으면 그게 100%거든요. 근데 이제 3만 원짜리 사가지고 100%를 올라 6만 원까지 올라야 되는데 6만 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 사견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인이 많이 매수를 해놨네요. 뭐 그분들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상황이 좀 가격이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을 매수 안 하지만 여러분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우선 실적을 확인 좀 할까요? 매출액 19% 증가, 영업이익은 5% 하락, 당기순이익은 28% 하락. 누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작년에 이제 일회성 그런 이익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매출액 증가한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영업이 하락했으니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비쌀 때냐 쌀 때냐 주가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가 가능한데요. 지금 11월 7일에 실적 발표하고 11월 8일에 지금 5% 올렸는데 뭐 5%야 뭐 어떤 종목이든지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 총계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8조에서 24조도 늘어났잖아요. 장부상으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장부상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장부상으로 이것도 다 순익도 장부상으로 보는 거니까 작년 이뤄진 일회성이니까 의미 없고요. 1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지금 1조보다 훨씬 안 나오겠죠. 보시면 7천억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업 이게 매출액 증가한 거 좋아요. 어떤 종목 매출액 증가는 좋은데 매출액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매출액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한 종목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최근에 많이 하락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의 40만 원짜리가 지금 17만 원, 거의 3분의 1토막까지 났죠. 1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가격이 착해진 게 맞습니다. 단지 수익성면, 이 자본총계 대비 수익성면을 볼 때는 많이 못 알았죠. 많이 모르죠. 그래서 막 2년 전에 자본총계가 8조일 때는 이 당시 1조 벌었으니까 거의 ROE가 15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자본총계 23조니까 뭐 이때만큼 돈 모으면 안 되거든요. 2년 전 같이. 근데 보면 이게 지금 2년 전하고 크게 밀집 중간은 하지만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기사를 잠깐 접했지만 네이버 관련 그 기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이 간단히 말하면 그 직원들 봉급 뭔가 물론 이제 뭐 IT 관련 직원들이 좀 귀하니까 봉급이 꽤 많이 가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상으로는 이게 늘어났다고 얼마 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외인 비중이 49%예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7%까지 갔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게 네이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가 이용자이고 매출을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출도 끊임없이 증가하잖아요. 보시면 끊임없이 증가해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총계가 많이 커져버려서 2년 전하고 또 다른 거죠. 2년 전에 이제 자본총계 적었으니까요. 8조 뭐 연말 자본총계가 이러니까요. 아무튼 사기가 애매하죠. 저라면 물론 이제 여기 모의에 샀던 사람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죠.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이 종목 이사온 종목이 모를까 방법이 없는데 최근에 보시면 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부터 꾸준히 팔다가 최근에 좀 더 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매수 포지션은 아니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매수 중이에요. 최근 1, 2개월 동안 매수 중이죠. 꾸준히. 개인 같은 경우는 뭐 고까지 떨어지면 사는 거니까 올라갈 때도 샀는데 떨어질 때도 계속 샀네요. 그래서 뭐 나쁜 거라고 말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산 다음에 주가가 뭐 1년, 2년 뒤에 뭐 3년 뒤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잖아요. 제가 투자자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수급으로 올리는 건 다른 문제고 수급으로 올리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 증가라든지 뭐 자산 평가 볼 때 기업 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니까 누가 올릴 사람이 있어 올릴 수 있냐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수급을 올린 건 저도 알 수 없지만 기업 가치가 크게 이제 상승 안 하는 상황인데 이제 자본이 커져버리니까 자본 효율성면이 떨어지잖아요. ROE는 자본의 효율성 문제를 따진 거고 버핏은 되게 중시역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낮지 않아요. 보시면 뭐 20% 나오고 이때 19%, 15%, 그래도 15% 이상 나오니까 좋은 회사 맞습니다.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의 효율성이 어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본이 커졌는데 돈 버는 건 똑같다. 그러면 뭐 ROE 떨어지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눈에 밟히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신규 매수하겠다. 그건 조금 현명하지 않죠. 왜냐면 당연히 ROE 높은 종목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금방 전에도 보면 그 종목도 ROE 15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PBR 1점에서 뭐 1점 몇백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ROE가 지금 안 나오는데 좀 그렇죠. 최근에 뭐 올라간 건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종목도 단기간에 몇십 %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싸면 올라가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 이제 약간 물론 미래도 전망의 회사 실적임도 따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홀딩할 때 이게 재무제표가 안 받쳐지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죠. 십몇 년 됐으니까. 근데 재무제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면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재무제표가 좀 좋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좀 버티기가 좀 쉬워요. 버티기가 쉽고 당연히 언젠가 올라갈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돈만 사는 입장에서도 뭐 질적인 것도 당연히 따지겠지만 재무제표 좋으면서 질적인 걸 먼저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건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고 저도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만약 어떤 거 산다 그러면 최소 50% 100%를 1년 안에 먹겠다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이 좀 만약에 이걸 100% 먹으려면 34만 원. 쉽지 않죠. 34만 원이면 쉽지 않고요. 2점 PBR 2를 해야 되는데 2를 하기에는 지금 ROE가 너무 낮고요. 물론 이제 몇십 프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워낙 저점이고 그러니까 외인이 어차피 이 40% 갖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낮은 가격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몇십 프로 먹겠다 그럼 먹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수급으로 올라간 것도 좋지만 실적이 연동돼서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서 수요 공급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매력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 하락한 건 좀 안 좋고 뭐 예상이 됐죠. 이전부터 지금 영업이 정체 중이니까 매출만 증가하고 판권을 많이 쓴 거죠. 그중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 거고요.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6% 증가, 영업이익은 10% 하락, 당기순이익은 84% 하락.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보시면요. 이전 분기도 최근에 보시면 이 종목 제가 장점을 들려면 끊임없는 매출 증가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는 뭐 판감을 줄이든지 그러면 수익성이 폭발하거든요. 영업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는 매출액이 6% 증가했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실적을 11월 3일날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우선 이제 이 종목 뭐 다 아시고 저희들이 이제 매출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톡도 엄청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향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밝은 거고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 종목도 당연히 꼭지점에서 지금까지 떨어질 때 산 사람은 다 개인이고요. 판 사람은 기관인이 매도 쳤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주가를 엄청 올렸죠. 이 기관인이. 그런 다음에 작년부터 매도 쳐서 수익실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개인이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꽤 많이 물려 있고요. 지금 공매도도 꽤 들어온 상황이네요. 그렇죠. 공매도 대체 잔고도 꽤 늘어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당연히 뭐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가장 중요한 건 매수 가격 있잖아요. 저희가 매수할 가격, 그 다음 이제 매수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6개월이든지 1년, 2년, 3년 뒤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현재 시총이 그럴 만한 위치인가 그게 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미래야 뭐 당연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해요.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좀 정체 중이네요. 그렇죠? 지금 3분기가 매출 정체 6% 증가하고 영업이 10% 하락이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예전보다 삭혀했으니까 다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들은 이때의 가격을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작년에 카카오 관련 기업이 상장했으니까 거기 뭐 IPO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리고 제가 오늘 종목을 좀 많이 뭐 이야기 하잖아요. 실적 발표한 종목에 국한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 시각이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단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조만 하셔야 돼요. 제 말에 뭐 살 걸 뭐 안 사고, 안 살 걸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조를 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하고 현재 상황은 재무제표로 족하다고 봐요. 근데 대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질적인 상황, 또 저는 이제 돈 안 버는 기업은 애초에 잘 안 건들거든요. 잘 번 기업 중에서 앞으로 잘 볼 수 있는 건가, 그걸 이제 경제 회자개념으로 좀 보고, 그게 이제 지속상이랄까, 그게 이제 긴가 짧은가 그거 보고, 가격 보고, 현재 위치, 이 뭐 PBR4 당연히 보고, 현재 제가 뭐 딴 사람보다 비싸게 산 거 아닌 건가, 그리고 이런 시총보다 지금 여기 시총이 이만큼 기업가치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는 건가, 그걸 보고 이제 매수해서, 저가 할 때 매수해서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누군가 올릴 걸 바라는 거죠. 대신 이제 뭐 몇 개월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에, 2년, 3년 뒤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가, 돈 많은 사람이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 평가해서 그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입해서 홀딩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배가 될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폭은, 카카오도 낙폭이 크죠. 굉장히 크죠. 이거 보시면 3분의 1 났잖아요. 한다고 무조건 살 건 아니죠. 왜냐면 이건 항상 가짜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은. 뭐 카카오가 뭐 상장 예정됐고 근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막, 이때는 카카오 시총이 2020년도 카카오 시총이 7조 10조였는데 뭐 작년 70조 될 만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작년 최저 시총이 11조고 작년 최고 시총이 75조인데 이게 기업 가치 이렇게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때도 뭐 자회사가 다 있었던 거고, 이때 뭐 상장한다 해서 뭐 그 자회사들이 돈 엄청 버는 그런 자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올린 거고, 이 가격은 가짜 가격이죠. 그러니까 외인 이런 분들이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과하게 올린 거고, 이 가격이 올린 상황에서 보유 주식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계속. 그리고 보시면 지금 11월 8일에 지금 5% 갖고 있던 벨랄락 어드바이저가 이쪽에서 이제 1% 또 매도 쳤거든요. 그러니까 외인 입장에서는 지금도 매도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ROE20 뭐 이런 나오지만, 이게 지금 검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요. 여기 지금 1000억씩 영업이, 카카오로는 영업이 1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계속 크게 안 변해요 지금. 그쵸?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분기별로 보니까 연말로 볼까요? 영업이익이 2천억, 4천억, 5천억. 증가하네요. 증가하는 건 맞네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뭐 이게 지금 계산하기 힘든 거예요. 비영업이익이 이렇게 커요. 비중이. 비영업이익이 또 이게 지금 IPO 그리고 자금 들어온 것 같은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관계기업 지분이익이 보시면 이게 5천억인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40억.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통 미래이익이
큰 거잖아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당장 실적 안 나오겠지만 미래는 좋을 거라는 거죠. 계속 매출 증가 중이니까. 제가 잠깐 그 카카오뱅크도 실적 봤지만 카카오뱅크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는 실적이 좋을 거를 예상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싼가 그걸 아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그 쉽지 않죠. 아무튼 이 종목은 미래 기업 가치가 좋으니까 이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근데 과하게 올려서 최근에 많이 하락한 거고요. 최근에 보면 아직까지 위인은 매수 상황이 아니에요. 위인이 원래 지금 35% 이상 35% 정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 카카오만 따지면 실적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서 연결 이익이 잡히겠지만 저라면 이제 못 들어가죠. 왜냐면 이때 가격을 봤으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고요. 이때는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들어가면 이제 도박을 하는 거니까 이게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없는데 저라면 지금도 안 들어가죠. 왜냐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좋아지면 못 가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아직까지 또 주로 이 종목 올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개인이 올릴 수도 있겠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외인들은 계속 매도 중인데 이거 들어가는 건 현명하지 않고요. PBR도 싸진 않습니다. PBR도 2.3이니까 싸지 않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좀 미진하네요. 이거 봤으니까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보시면 매출이 48% 증가, 영업이익이 30% 증가, 당기순이익이 50% 증가. 정말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엄청 잘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11월 2일 날 주가가 17%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 나왔으니까 거기 상해서 올라간 거예요. 보통 실제 잘 나오면 현재 주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관이나 외인은 올리는 경향이 있죠. 뭐 비싸더라도 올린 다음에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아무튼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카카오뱅크 현재 ROE를 보시면 이게 이제 좀 다른 상황인데 잘 나왔지만 그래봤자 퍼로 따지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PBR이 1.86 잠깐만요. 1.86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작년 연말 4분기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니까 왜곡 현상이 있긴 하지만 저라면 이게 은행주 물론 이제 실적이 계속 발전하고 좋은 종목 맞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이 또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최근에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게 보시면 외에는 아직까지 계속 매도 포지션이고 기관이 최근에 지금 좀 사는 거죠. 지금 이때 지금 오늘 200억 매수했네요. 보시면 투신 연기금도 많이 매수하고 근데 이 가격대에 사는 게 현명한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 자본이 거의 5조잖아요. 5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니까 PBR 2거든요. 실적 많이 좋아지고 이건 좋죠. 근데 PBR 2에 사면 100% 먹으려면 지금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종목이 꽤 많으니까. 그러니까 100% 먹으려면 PBR이 거의 4가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올라가겠죠. 최근에 실적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100% 먹는 게임을 할 수 있냐. 2020년도 보면 100% 먹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11월 2일 날에 17% 올라오고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저점 진짜 친 다음에 37% 올라가기 때문에 밝지만 벌써 이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ROE가 이게 너무 낮아요. 보면 아직.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는 게 현명한가? 그럼 수급을 누가 올릴까 바라고 살 거냐? 그 이제 현명하지 않죠. 현명하지 않죠. 그 이제 워낙 저시총이라든지 그런 거 한데 이렇게 시총이 10조짜리를 20조 돼야지 20조 돼야지 100%잖아요. 근데 지금 1조는 뭐 고사하고 당기순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왔고 앞으로 저도 카카오뱅크 쓰니까 좋아질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겠죠.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느 시점에 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계속 사용하는 그 회사 제품 사용하니까 지금은 들어갈 땐가 고민하죠. 제가 최근에 뭐 되게 상종 신저가 이런 종목을 건드는데 그리고도 이제 ROE 15 이상 종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ROE가 10도 안 나오는데 제가 건드기엔 곤란하죠. 아무튼 제 말을 항상 참조하시고요. 이번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이번에도 매출액이 23% 증가했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지금 적자를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지금 영업이익 하락폭이 더 커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카카오뱅크만 실적 잘 나오고 카카오페이는 영업이익이 안 좋네요. 되게 90억이 하락, 90억이 적자 났고 순이익도 40억 적자. 그러니까 뭐 안 좋다고 봐요. 그러면 보시면 최근 이 회사의 재무이익을 보시면 계속 적자예요. 영업이익은 적자니까 적자 기업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길 바란다. 쉽지 않은 게임이죠. 적자는 제가 안 좋아하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한 거죠. 적자라는 것은 자본을 깎아먹어요. 최소한 적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한 다음에 급등했어요. 급등하고 나쁘다고 말 못하죠. 주가가 엄청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실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23만 원짜리가 거의 뭐 3만 원까지 떨어져 제가 10분의 1 투폭 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반등 준 거죠. 반등. 근데 이제 반등이 폭이 좀 크네요. 커서 뭐 카카오페이 주주분께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유엔이 지금 42%예요. 카카오페이는 막강하죠. 저도 카카오페이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지분은 카카오가 46%,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34%. 근데 정말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카카오 46%,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34%니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외인 지분이 42%나 되는 거네요. 카카오뱅크 외인 지분은 적은데 아무튼 적자 기업을 대상으로 제가 마음 편한 투자가 힘들잖아요.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그래서 정상 좋은 투자처는 아니죠. 그렇지만 당연히 매출이 증가한 기업이니까 언젠가는 저희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뭐 매수를 안 줄 수도 있죠. 그때 줄 수도 있잖아요. 실적 잘 나오는데도 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매수하는 게 마음 편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이번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잠깐 보시면 국내 국외 비중이 훨씬 크네요. 그렇죠? 딱 봐도 국내는 6조, 해외는 28조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좀 좋아진 거죠. 이게 좋아진 거고 12% 증가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시면 1년 단위 보더라도 분기별로 보시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한차선 손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계속 선방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이거 보시면 이때 정말 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월 차트로 보시면 거의 10년 신저가를 때린 거잖아요. 11년 신저가 때린 거라서 이때 이제 뭐 회사 뭐 안 좋든 떠나서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이때 매수를 하면 거의 10년 신저가니까 먹는 게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좀 좋아져서 올라간 건 맞는데 좀 과하게 올라간 느낌이 있죠. 과하게 올린 거. 왜냐면 7만원짜리가 28만 200% 올라갔으니까 기업가치 증가 안 하잖아요. 뭐 하루 10짜리가 뭐 기업가치 증가한다고 말을 못 하죠. 근데 이제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좀 횡보하는 거고. 근데 PBR이 낮기 때문에 참 PBR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PBR 밴드 잠깐 봐볼까요? 현대차는 0.3에서 0.7, 0.9, 1.0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래왔던 거죠. 이 기업 ROE를 보시면 그게 이해되죠. ROE가 5가 겨우 올해 예상 ROE가 그냥 10 겨우 되니까 PBR 1.0을 넘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종목은 이런 ROE 나오면 1.0 넘기기 쉽지 않죠.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이제 너무 박리담의 기업이니까요. 재무제표 상황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ROE가 10 겨우 나오는데 이 종목 사가지고 1.0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사는 종목이 거의 ROE 15 이상 그런 종목 사거든요. 근데 쉽지 않죠. 이게 기업 가치 막 증가해서 주가 올라가긴 쉽지 않고 이제 너무 싸니까 올라간 뭐 주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좋은 투자처는 아니죠. 물론 현대차가 잘 되면 좋겠지만 ROE 이렇게 낮은데 주가가 막 올라가기 바란다는 것은 수급에 의해서 올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최근에 외인도 계속 매수 중이에요. 그래서 올릴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PBR 0.5면 정말 싼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기업가치 증가폭이 워낙 적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환차손 그런 게 손실이 클 걸로 예상해서 주가가 과하다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외인도 매수 중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뭐 17만원짜리가 뭐 100% 올라가면 30만원 되잖아요. 그럼 1.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기업가치 증가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를 안 하죠. 당연히 저는 ROE 높아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 마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매수 안 합니다. 이번 종목은 기아이고요. 기아차죠. 기아차고 보시면 판매대수도 뭐 13% 결국 8%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좋아진 건 맞아요. 좋아진 건 맞고 최근 실적도 봐도 뭐 플러스 상황에서 좋아진 건 맞죠.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아차가 훨씬 마이너스하금도 크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형님 격이니까 다른 상황인데 외인이 또 꾸준히 요즘 매수 중이죠. 전망이 밝잖아요. 밝으니까 당연히 뭐 싸면 매수 중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좀 뭐 몇십 프로 모르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일이 장이 안 좋은 시기니까 지금 사서 내년 1년 뒤나 2년 뒤에는 뭐 100%씩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 또 다른 거죠. 지금 PBR이 1.7 정도 되니까요. 이 종목도 보시면 몇 년 동안 작년에 PBR 1.1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 올라가면 1.5가 돼야 되는데 PBR이 쉽지 않죠. 쉽지 않고 ROE가 최근에 잘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영업이익률 보시면 박리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뭐 수급으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이너스 차익금 크잖아요. 마이너스 10조고 이게 100조죠. 100조 1000억 10조죠 10조. 착각했네요. 순차익 부채가 10조 마이너스 차익금이 대신 이제 부채가 보시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이게 정체 중이네. 거의 부채비율이 보면 보통 100% 전후면 부채가 총계가 증가잖아요. 27조에서 37조로 근데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부채비율이 100%면 똑같이
부채도 증가해야지 100%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34조에서 지금 34조, 24조에 34조에서 자본 증가한 건 좋은데 부채도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비율 100%짜리는 안 좋아요. 100%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도 증가하지만 부채도 그만큼 증가해야지 100%를 유지하는 거라서, 그래서 재무 상태는 좋다고 말 못 하겠고요. 이자 비용도 한 2천억씩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갖고 있으면 마음이 크게 편할 상황은 아니죠. 보시면 2011년도 가격인 거죠. 지금 10년 전 가격이에요. 이게 10년 전 시총이에요. 그래서 여기 샀던 사람은 이제 좀 플러스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좋은데 쉽지 않죠. 10년 세월을 이렇게 홀령한다는 것은 거의 좀 아찔한 경험인 거죠. 이번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매출액이 31% 증가, 영업이익이 25% 증가, 당기수익도 4% 증가. 미리 위인이 이 상황을 알았나요? 위인이 좀 많이 미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미수한 건지, 그쵸. 주가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오히려 떨어졌지만, 최근에 위인이 계속 미수한 종목이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보다 오히려 지금 현대모비스를 미수하고 있는데, 뭐 실적이 좋아질 걸 미리 알았나 보죠. 왜냐면 이때 보면 실적 계속 안 좋잖아요. 매출 증가, 영업이익은 계속 하락인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거든요. 이전에 지금 유인이 갑자기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매수 중이었거든요. 예측할 수도 있겠죠. 잘 아시는 분들은. 아무튼 ROE로 보시면 10이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도 5% 겨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을 PBR 1.0 이상도 힘들다고 보죠. 거의. 보통 이런 종목 0.5 사는 거거든요. PBR. 굳이 산다면. 보시면 PBR 밴드로 보시면 1.0 이상으로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주가에서, 이 시총에서, 이 PBR에서 100% 올라간다는 것은 1.0을 넘겨라는 소리인데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이때는 왜 올라갔냐? 보시면 이거 10년 신저가를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신저가를 때렸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이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실적이 연동돼야 되는데 ROE 10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ROE 10이 안 나오는 종목 그냥 안 버는 기업이에요. 기업 가치 증가하기 힘든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을 살 때는 보통 기업 가치 주가가 너무 싸든지, 예? 뭐 그런 사유가 있더니 막 수급을 올리든지 이래야 주가가 올라가지, 막 기업 실적 올라간다, ROE 10도 안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제가 이제 보통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 특징을 잡는 걸 많이 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주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 전부 다 보니까 일정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실적이 예전에 안 좋더라도 최근에 실적 폭발하든지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고, 그걸 계속, 왜냐면 주가 올라가는 게 한순간은 못 올라가잖아요. 몇 년이 걸려요, 보통. 올린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정당한 사유를 부여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업 실적이 연동되는 게 정당한 사유가 부여되는 건데, 이렇게 ROE 10이 안 나오는 종목을 계속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이오 이런 섹터는 다른 게임이고, 그분들은 수급을 올리는 거니까 실적이 전혀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실적이 연동돼야지 마음 편하고 장기간 홀딩도 가능하고, 주가 좀 올라가다 떨어져도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막 엄청 올라간다, 그걸 바란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 과거에 10년 이상 동안 주가가 올라간 종목,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 준 종목들, 제가 뭐 강의도 제가 동영상도 10루타 종목들, 이 심자 종목들 여기 봐보세요. 뭐 제목이 어떤가. 정말 이쁘거든요. 상상을 초월해. 이거 뭐 몇 배예요, 보는 게. 그러니까 우선 실적 잘 나오면서 질적으로 좋고 전망도 받고 이런 종목 사는 게 최고고요. 최소한 이게 받쳐줘야 돼요. 이것만 물론 이게 안 받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수급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실적이 무관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린 사람 입장에서도 올린 다음 떨어뜨릴
차트를 해야지 이런 마인드 갖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이제 차트 하신 분이 하는 거지,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실제 연동되는 게 기본 상황이에요. 거기다 이제 누군가 그게 그 종목이 너무 싸서 기업가치 대비 갭이 너무 커져서 매력적 보여서 사고 싶어서 이제 사서 수요공급에서 올라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보를 꽤 많이 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다음에도 실적 발표하면 제가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간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동영상을 화요일 오후 9시 또 금요일 오후 9시는 가급적 이제 정기적으로 올리고요. 나머지는 그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제가 간간히 올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일주일에 3번 올리는 게 뭐 크게 뭐 있으면 올리겠는데, 제가 이제 종목 관리 한 40종목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을 주로 말하고, 제가 가끔 다른 종목 말 안 하는 이유가 그 말해봤자 정확히 제가 파악도 못하고 여러분도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 종목씩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나열하면서 볼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게 뭐 동영상을 억지로 만드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시황을 분석할 건 아니고, 어차피 뭐 전반적인 주가 뭐 지수 이런 상황이나 미국장 이런 건 당연히 뭐 들려오니까 아는 건데, 하루하루 시황 분석할 것도 아니니까, 또 종목도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살 건 아니잖아요. 도박하고 같으니까요. 하여튼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